월간 일적 7월의 주제는 청년입니다. 2030 청년 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겠죠.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또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시죠. 올해 28살, 한대윤 씨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전남 한평의 오두마을입니다. 지난 3월까지 살다가 마을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르신들 뵈야지 하다가 늦게나마 또 뵈러 오두마을 어르신들 뵈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차 태워주셔갖고 방송국에서 같이 왔어. 근데 안색은 좋아지셨어. 그렇게 좋으라겠나니 그 저성으로 갈 정도 되었어. 스스럼 없이 농담을 건네는 대윤 씨. 마을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대윤 씨를 보자마자 아쉬운 마음을 먼저 털어놓습니다. 젊은 사람이 온 게 동네 또 젊은 애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동네가 핫서가 될 것 같더라고. 내 속으로는 아쉬워. 내 속으로는 저가 덜서는 습관이 되겠다고. 좋은 사람들이라 생각 자체가 틀려. 병이 들려다 떠나고. 아니 대윤 씨,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장이라니. 한평에 귀농 4년 차고 전 최연소 이장 출신이고요. 28살 한대윤이라고 합니다. 오두마을에서 저 하기 전에 이장님이 엄청나게 오래 하셔갖고, 근데 이 이장님도 나 안 할래 하고 마을 분들도 아 그만하세요. 근데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럼 아무도 할 사람 없으니까 대윤이가 해라. 어르신들이 뭐 대윤이가 해라. 그렇게 됐어요. 언급결 전국 최연소 이장 타이틀을 달게 된 대윤 씨. 대윤 씨가 이장이 된 오두마을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쓰레기장과 벽화, 유튜브 방송까지 오두마을 어르신들이 대윤 씨를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죠, 같이. 한평을 좀 알리고 마을도 알리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올 설자찡게 돈도 많이 벌고 몸 건강해야 돼. 뭉치면 죽고 떨어졌으면 살고. 고마워.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대윤 씨는 어쩌다가 연고도 없는 전남 한평까지 내려와 이장까지 떠맡게 됐을까요? 원래 대학교만 이제 6년 동안 학교에서 다니다가 이제 답이 없음을 이제 느끼게 되는 시기들이 오잖아요. 아 이제 뭐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다가 나 귀향할 건데 뭐 생각 있으면 내려와라 해서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내려온 한평, 그리고 2년의 이장 생활. 우연의 연속이었지만 대윤 씨에겐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장을 마친 뒤에도 대윤 씨는 서울 대신 한평에 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안녕 나연아. 오늘 오랜만. 혜린이가 여기 있어. 주세요. 인연아 머리 잘랐네. 안녕 혜연아. 됐어? 가져가세요 건우. 영상이 뭐예요? 그건 알려줄게. 사실은 지역이 소멸해 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 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려내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래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까? 근데 다들 뭔가 가야만 하는 길들을 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친구들이 훨씬 불안감을 덜 느끼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길은 그냥 내가 간다. 다른 친구들이랑 나는 좀 다르다. 뭐요? 몰라. 이것이 무엇이요? 국수. 국수? 국수.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대윤 씨는 청년들의 삶이 꼭 팍팍한 대도시에서만 가능할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그곳이 어디든 한 번쯤 직접 부딪히고 살아본다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의원 최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사당 1동, 사당 2동, 흑석동 구의원 노성철이라고 합니다. 정의당 비대위 부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분당에서 오래 살았어서 출마했지만 안타깝게 낙선했습니다. 네. 우선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청년 정치가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주목할 수 있고 의회든 국회든 고인물은 썩는다 생각하거든요. 청년들로 바뀌고 나면 새로운 물로 정화될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지 않을까. 취직 과정이나 뭐 구직을 하는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다 겪으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도 사실 요즘 되게 우스갯소리로 MG 묻지 마라, 지들이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사실 층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누구라도 비청년이더라도 청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진심이라면 그 누구라도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정치를 하기 힘든 거는 금전적인 이유.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꿈을 꿀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리니까 이렇게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좀 이렇게 걱정 어린 시선도 많이 주셨던 것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청년 취업 문제 그런 걸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주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임대주택도 물론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택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 좀 더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지방의회부터 바로 서려면은 그런 정책들을 하나 펼쳐나가면은 그 나비 효과로 조금씩 다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리 당락을 떠나서 누가 봐도 개인적으로도 이건 맞다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못 도와주더라도 느슨한 연대만 있더라도 굉장히 우리 세대 때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더 물려줄 것들이 더 풍부하지 않을까. 많이 관심이 가는 분야는 영케어러 분들에 대한 청년 복지 쪽에서 영케어러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근데 발전하는 만큼 그 잡을 없애서 우리의 서민 민생을 없애는 만큼의 책임은 지어야 된다. 키오스크에 대한 뭐 로보세라고도 하죠. 일자리를 없애는 만큼 세금을 먹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투자와 주거 문제 등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청년들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주택 무려 4번이나 떨어진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주택 한 번에 당첨된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로또 맞았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조금이라도 거리가 좋거나 뭐 지역이 좋거나 역세권이거나 그럼 정말 누가 되는지는 몰라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1순위거든요. 순위 1순위인데 당첨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이게 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구나 싶고. 어떻게 경쟁률이 낮은 데로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 넣을 때 사실 제가 뭘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고요. 친구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취합을 해줬거든요. 입주할 당시에는 로또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경쟁률을 찾아보니까 아, 이게 진짜 로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이 부럽습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저도 뚫고 싶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너무 종류가 많다? 근데 또 다들 조건이 상이하다. 그래서 조금 넣다 보면 행복주택 조건이랑 뭐 국민임대주택이랑 너무 헷갈리고 막 둘이 다 섞여버리고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 좀 많이 붙으신 분들이 또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 같은 걸 좀 해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좀 넣고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봐도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무지성으로 지원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잘 모르고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청약을 할 때 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에 한번 넣었던 것 중에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가점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방에서 이제 갓 올라왔는데 가점이 없으면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저는 당첨됐을 때 문제의식을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가점을 받으려면 그 비싼 월세를 내고 3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청년이면 사회 초년생이고 월급도 적거나 아니면 월급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제가 입주할 당시에는 4,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금액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청년이면 사회 초년생인데 너무 가혹한 금액이다. 두 번째가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정말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도 좀 많이 공급이 돼서 경쟁률이 낮아지면 좋겠어요.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뭔가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좋겠고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풀어서 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고요. 오늘 인터뷰로 저도 기 받아서 되는 걸로. 꼭 되실 거예요. 나에게 투자란 필수다. 나에게 투자란 기회다. 기다림이다. 미래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회사원이 될 텐데 월급만으로는 제가 하고 싶고 뭐 갖고 싶은 걸 다 이뤄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필수라고 생각해서 필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월급 이외에 한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만 매월 이렇게 들어봐도 항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한다는 게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는 거라 저는 30년 뒤에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한창 호황일 때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이 제일 들어가기 좋을 적기다라고 해서 다 주식 얘기만 하니까 이걸 안 하면 젊은 나이에 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때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반포기한 상태고요. 이제 존버가 답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에 150만 원 날라갔어요. 일단 잠이 안 왔고요. 이게 제가 그날 다음 날에 어떤 처음으로 쓰러져 봤거든요. 부동산도 저희가
월급으로는 접하기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루고 싶었을 때 다들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금이나 적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수단으로 삼아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속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언젠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다. 면접 옷을 빌려주는 공유 옷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만나보시죠. 그 정장이 사실 저희가 전체 한 3,000벌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접은 언제예요? 면접은 내일 오후. 그래도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 게 다 기증 들어온 박스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옷하고 이야기가 함께. 나의 정장 기증 이야기. 취준을 할 때 열린 옷장에서 정장을 빌린 적이 있어요. 한 벌 사기엔 부모님께 손 벌려야 해서 부담스럽고 고민하다 알게 된 열린 옷장이 참 고마웠어요. 그때 빌린 정장 입고 면접을 봤을 때 왠지 누군가의 응원을 등에 업고 본다는 기분에 든든했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장 공유 옷장이에요. 그냥 정장이 아니고 그 응원을 담아서 기증해 주신 정장이 한 벌, 두 벌 모여서 만들어진 옷장이고요. 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서 사실 정장도 처음 입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막 손을 떠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막 이렇게 너무 긴장도 되는데 정장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저희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사소한 것부터 사실 너무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처음 옷을 빌려보긴 했는데 1대1로 마크해가지고 추천도 해주고 색도 골라주는 거 보니까 누구나 와서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상 취업을 못한 청년은 1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준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일같이 막 그 청년 취업 너무 어렵다, 뭐 청년 구직자가 뭐 몇만이다 이런 게 계속 나오던 그런 시기라 뭔가 후배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의 이 정장 공유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10년 동안 한 9천여 명의 기증자분들이 기증해 주신 옷이 정장만 한 3,000벌, 거기에 뭐 구두나 뭐 셔츠나 이런 거를 다 하면 한 12,000점 정도가 모여있는 되게 큰 옷장이 됐어요. 여기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추천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잘 어울리는 거를 찾게 돼서 좋았어요. This is a song for the soul. Oh, it's not too late to change. You know you can mend your ways. Now it's time. 들어올 때 조금 억울하게 들어오셨다가 그냥 환하게 나가시고 또 면접 보러 가셨다가 옷 반납하러 오셔서 저 오늘 면접 잘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그리고 그 한마디 하시면 그냥 그게 제일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잘 보셨나요? 다음 달 월간 요일전은 장애와 비장애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